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파랑의 강습 내용을 온라인 유튜브에 분명히 제가 다 오픈해 드린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한 시작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4원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딱 보면 일단 좀 뭔가 이렇게 막 물이 넘쳐나고 있는 이 요소들, 이것들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그림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림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원소는요, 컵입니다. 컵이고요. 컵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지 컵 에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컵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다음 시간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필기랑 싹 이렇게 좀 PPT로 준비해 놓을까도 했었는데 내 스타일이 또 안 맞아서 컵입니다. 컵은 제가 원소 기호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컵은 일단 속성을 보시면 알다시피 속성은 물이에요. 물에 대한 속성이 있고,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컵에는 물을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겠죠. 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정해진 형체가 없습니다. 정해진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정해져 있는 신체, 이쪽이 아니라 정해진 형체가 없는 이 생각이나 마음, 이쪽을 모두 관장하는 것이 바로 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은 물이고, 물의 특징, 정해진 형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또는 감정까지, 이런 부분을 컵이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전부 다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로를 볼 때 꼭 사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물건, 장소, 부동산 운 이런 거 보듯이, 그럴 경우에는 어떨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도 컵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된 개념까지 가보자면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서 내가 음식에 대한 좋은 생각, 이거는 식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식성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컵이 아닌 다른 원소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취향, 이런 부분에서 식성, 그리고 회사 업무 운이나 이런 거 볼 때 컵은 아이디어, 기획, 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 아무튼 우리가 타로 카드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정해진 형체가 없는 부분, 이거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근데 항상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드를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컵을 들고 있어. 그러면은 이 컵은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생각이나 감정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컵이 놓여져 있어. 그러면 이건 사람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겠죠. 상황에 속해 있을 때는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상황에 대한 거죠. 약간 그냥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가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어떤 음산한 집에 들어갔어, 어떤 폐가 같은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딱 봤을 땐 객관적으로 기둥 있고 벽 있고 창문 있고 객관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느낌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럴 때를 상징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컵이 어떤 데 놓여져 있는데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져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 넘어져 있는 컵일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 즉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컵은 속성은 일단 물입니다.
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형체가 없는, 정해진 형체가 없다. 사람으로 쳤을 때 정해진 형체가 없는 건 어디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다. 이렇게 이어서 암기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고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장소나 물건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발전형으로 봤을 때 일적인 데서 봤을 때는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음식에 대해서 그러면 식성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애에 대한 감정으로 친다면은 연애관, 이상형, 무형의 어떤 개념들, 이거를 전부 다 컵에서 관리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사람이랑 생각이랑 감정에 대한 걸로 볼지 분위기로 봐야 될지를 헷갈릴 때는 카드를 딱 봤을 때 사람이 그걸 들고 있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닥에, 땅에 놓여져 있다거나 어디 이렇게 둥둥 떠 있다거나 이렇게 사람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황,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원소 중에 컵에 대한 간단하지만 확실한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이에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수학 복잡한 문제, 나중에 어떤 심각한 공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이 되는 4원소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5분에 10장 공부하기 컵 1번부터 10번까지 10장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컵입니다. 1번이죠. 에이스는 숫자 1을 말하고요. 컵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번, 시작과 마음, 마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컵의 워딩은 마음의 시작. 컵에는 마음도 있지만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 의견, 아이디어 등등등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에이스 컵은 마음의 시작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냥 컵의 시작, 미지수 X를 놓는 것처럼 컵의 시작이라고 놓아주시면은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석을 하실 때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약간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누군가를 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어떤 물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돈 같은 걸 버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식, 기회가 왔다, 뭐 이런 식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질 때는 기회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보다는 뉘앙스를 느꼈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컵 2번은 원소. 지금 보시면 두 남녀가 컵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예전의 영상에 만남 이렇게만 했더니 컵 2번 만남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키워드는 만남이 맞는데 타로 카드에서의 만남은 컵과 컵을 나누는 것, 즉 마음과 생각을 나눠야 만남이에요. 그냥 지옥철 가운데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한 명 서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공간에 둘이 있다고 해서 이 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두 존재가 있으니까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만남이라 하면 둘이서 마음을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요즘 같은 경우 줌 같은 걸로 수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같은 공간에 둘은 없어. 근데 둘이서 이렇게 화상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그걸 타로카드에서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만남. 그래서 업무적으로 말할 때 약간 회의?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카드는 컵 3번. 컵 3번 카드는 세 여인이 컵으로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즐거움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셋이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를,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분위기고, 가끔가다 이 카드를 무조건 3명 나왔으니까 삼각관계로 풀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각자의 취향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가장 즐거움, 조이, 영어로 표현하면 J-O-Y, 조이, 즐거움을 나타내는 카드고, 몇몇 다른 해석들의 억척스러운 해석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거는 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세 친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좋은 즐거움,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컵 4번 카드를 딱 보시면은 뭐야, 이 사람 보세요. 이 주인공이 아까 전에 컵 3번에서의 좀 연계성 있게 보자면 3번에서의 컵 3개 즐거웠죠. 그거가 이제 조금 지루해진 거야. 보면은 한쪽 구석에 살짝 치워놓고 새로운 컵이 쓱 들어오는데, 저 구름이 뭉게뭉게한 상태에서 컵이 나타난다. 이거 에이스 카드, 에이스 컵이랑 같은 모양이 한 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카드 안에서 뭔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컵이 뭔가 쓱 들어왔다. 그래서 요 카드의 워딩은 제가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새로운 것, 요 두 가지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 카드 한 장으로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해석할 때 더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카드, 다른 생각. 다섯 번째 카드는 보시면은 이 주인공의 왼쪽에 넘어진 컵 3개가 있고요, 서 있는 컵 2개가 있습니다. 컵이 제대로 서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넘어진 컵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컵을 5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넘어졌다는 거는 반 정도, 반보다 조금 더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마음에, 감정에 안 좋은 생각이 생긴 거야. 뒤에는 2개의 정상적인 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몸의 방향을 보면은 안 좋은 생각에 빠져서 뒤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제가 워딩을 줄 때 부정과 긍정이라는 워딩을 주고 있고, 부정적인 거에 빠져서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요 정도 워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나쁜 점이 먼저 보이는 거야. 슬슬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단점이 먼저 보인다거나, 그래서 장점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시니까. 자, 6번 카드입니다. 6번 컵 6번 카드는 아이들이 컵을 나누고 있는데 컵 안에 내용물을 보니 이 컵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흰 꽃이 들어있어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이들이 서로 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요, 1차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을 할 때 막 이것저것 조건 따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초등학생들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짝꿍 아름이가 있어. 아름이 너무 이뻐.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아름이랑 결혼할래. 아름이 이뻐. 이렇게 얘기하지. 아름이네 집안의 수준도 맞는 것 같고, 아름이의 외모도 출중하고 막 이렇게 따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순수하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아이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과거를 생각하는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예전의 추억을 생각하는 카드. 그러니까 옛 기억인데, 워딩으로는 옛 기억입니다. 근데 옛날의 기억이 좋은 거였으면 추억이겠지만 예전의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카드는 오히려 반전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방해의 위치에 나온다거나 부정적인 요소랑 같이 나올 때 트라우마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됩니다. 조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옛날을 받아들인다, 이런 어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7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게임을 한다, 뭐 이 정도면 한 번에 3가지 정도? 최대한 아무리 짠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7가지 생각을 한 번에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혼란, 혼돈.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그래서 예전엔 제가 카오스를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카오스가 끝이 아니라 카오스, 혼돈 때문에 오는, 이 사람은 지금 패닉 상태라는 거죠. 패닉 상태까지. 카오스, 혼란에 의한 패닉.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모습까지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가 뭔지, 7가지 저 요소가 뭔지는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사람의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저기 들어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컵 7번 강습을 할 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 8번입니다. 이 카드 많은 분들이 포기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포기라고 하기에는 아래쪽에 있는 컵들이 정돈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휴식의 개념을 씁니다. 휴식의 개념을 쓰고 있고, 대신 이 카드가 방해 요소에서 나온다거나 안 좋은 요소에서 적용됐을 때는 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대학교 휴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휴학했던 사람이 뜻이 있어서 휴학을 했던 분들은 준비 다시 하고 다시 복학하죠. 그럴 때는 요 8개의 컵을 다시 얻을 수 있어, 분명히. 그러나 휴학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복학 안 하고 퇴학 처리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예 포기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포기와 휴식 중간에 있는 입장, 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컵 9번 잘 보시면은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유해서 이 아저씨가 그 어느 카드에 있는 주인공보다 뚱뚱합니다. 통통합니다. 고집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높은 찬장에 컵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다는 거지. 그리고 컵의 모양을 보시면 좀 이상한, 좀 특이한 형태로 쫙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거를 좋게 말하면 개성이거든요. 개성 있는 선반 위에 그 모양 그대로 놨으니까.
그리고 고집쟁이였죠. 이렇게 팔뚝 딱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이거는 자기 생각이 되게 뚜렷하고 고집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욕심도 있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아집이 될 수 있어요. 방해 카드 쪽에 나오면. 근데 기본적인 의미로는 고집. 그래서 고집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 게 30년 전통 고집으로 만든 국밥, 할머니 국밥 이러면 맛있잖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게 고집이긴 한데 나쁘게 돼서 아집이 되면 안 되겠죠. 마지막은 컵의 완성입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 숫자 카드 중에 10번 컵의 완성이고요. 마음이고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에 컵이 10개가 쫙 놓여있다는 거는 요거는 영원히 함께 간다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가족들, 저기 아이들도 있어요. 사랑의 결정체를 말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있는 걸 보니 요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어서 에이스 컵을 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면 컵 10은 컵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랑 생각이랑 감정의 완성이지 상황까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 1번부터 10번까지 10개를 한번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워딩과 설명을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공부가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가볍게 타로카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짠! 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완드는 어떤 속성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 완드와 지팡이는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림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4원소 중 완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완드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자면 완드는 사실 나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무. 그리고 오늘 약간 스포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완드는 지팡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아이콘을. 그래서 완드는 기본적인 속성이, 완드의 속성은 불이고요. 불을 상징해요. 불. 나무에는 불이 붙는다. 불. 그리고 불 속성과 완드의 뜻은 행동, 사건, 상황. 이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불과 완드와 사건을 쉽게 외우는 방법.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이라는 거의 발견은요,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불보다 강해서 불을 지배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불을 지배했다. 그리고 동물은 불에게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가면 텐트 앞에 캠프파이어 불부터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불이 있으면요 동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한대. 왜냐면 동물은 불이라는 무형의 이런 존재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불의 발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불은 사건이고 나무에는 불이 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나무는 불, 사건. 이렇게 세 가지를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완드는 그래서 사건인데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타로카드에 긴 나무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완드가 있고요, 하나는 지팡이가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은 완드에는 뭐가 있냐면 잎사귀가 있습니다. 완드에는 잎사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잎사귀는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나무, 이거야만 행동과 사건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뭇잎이 없는 그냥 이런 나무는 사건이나 행동을 말하는 완드가 아니라 그냥 비주얼적인 소스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4원소가 아닌 카드에도 이걸 나타내는 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에도 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매달린 남자가 있고 은둔자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달린 남자에는 나무에 풀잎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달린 남자의 나무는 풀잎이 있는 걸 보니까는 이건 완드예요. 즉 이 매달린 남자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은둔자를 보시면 할아버지가 뭔가 나무를 들고 있긴 해요. 지팡이죠. 근데 저 지팡이엔 잎사귀가 없다는 거, 없는 걸 보니 저거는 어떤 완드나 일을 상징하는, 행동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노인네를 표현해 주기 위한 어떤 그냥 지팡이의 비주얼적인 소스 요소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드인지 지팡이인지는 이 잎사귀, 즉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아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완드, 행동과 사건, 상황, 여기서 더 발전적인 의미는 없을까라고 쳤을 때, 이 완드 자체가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행동과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떤 때는 행동으로 쓰는 거고 어떤 때는 사건이나 상황으로 쓰는 걸까요?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컵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완드를 들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장소에 완드가 놓여져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장소에 완드가 놓여져 있는데 넘어져 있거나 흔들리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단박에 사람이 들고 있을 때, 이때는 이 사람의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땅 위에 완드가 놓여져 있다, 이럴 때는 이걸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혹은 사건. 그리고 뭔가 무너져 있거나 흔들린다, 이럴 때는 상황이 좋지 않다, 혹은 사건이 뭐 정신없다, 뭐 흔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냐면, 완드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혀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황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흔들리는 완드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행동이 있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그 행동이 방해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고 카드를 보게 되면은 한 장 한 장에 대한 암기를 할 때보다 훨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속도도 빠르고 나중에 내담자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할 때도 훨씬 할 얘기가 풍성해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완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완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드라고 할 때는 뭐가 있다? 잎사귀가 있다. 생명력이 있어야만 사건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완드가 된다. 그래서 완드의 속성은 불, 그리고 불은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완드는 불, 사건, 상황, 이렇게 이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요런 기본을 좀 알고 가면은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오늘은 완드 1번부터 10번까지 5분에 완드 1번부터 10번까지 10장 공부하기 돌아왔습니다. 완드 에이스는 1이에요. 에이스는 숫자 1을 상징하고요. 1은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완드는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 사람으로 치면은 행동, 그리고 이런 환경으로 치면은 사건,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의 시작, 행동의 시작이라는 워딩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완드 2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집 안에서 완드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완드가 하나 더 묶여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하던 일이 저기 있고요, 이거는 새로 잡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집 안에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구본, 지도죠, 이걸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그 땅에 직접 간 건 아니야. 직접 방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에 대한 카드다.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그 땅에 직접 나왔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 그곳에 갔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에 이어지는 실행입니다. 실행.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타로 상담을 하실 때 보면은 2번이랑 3번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2번은 계획, 3번은 실행,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카드에서 이제 타지로 나왔으니까 집이 너무 그립다, 그래서 향수병, 이런 워딩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좀 저랑은 다른 생각이지만, 의미를 쓰시는 거지만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리 있어.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향수병이나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번은 계획, 3번은 실행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4번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축하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워딩을 나무가 4개죠. 4개가 되면은 식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상다리가 4개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하긴 한 거야. 성공을 했으나 아직은 이게 끝 엔드 마지막 목표를 이뤘다라기보다는 기반을 닦은 거죠. 상다리 4개로 안정감 있게 딱 잡아놓고 이제 이 기반 위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올리는 거야. 그런 기반을 닦았다. 튼실한 기반, 혹은 작은 성공, 통과점 같은 작은 성공, 이런 워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간단하게 연계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 1번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완드 1번 에이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나 타로샵 하고 싶어. 이렇게 확실한 타로샵이라는 게 생겼죠. 2번에서 계획을 하죠. 집 안에서 멀리 바라본다는 건 공인중개소 같은 데 가서 부동산 이런 데 가갖고 양재에 한 10평 정도 되는 타로샵 할 만한 매물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 직접 그 매물 장소로 간 게 아니에요. 주소로 간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거로 볼 수 있겠고, 이제 3번 가면 그 땅에 직접 갔죠. 그건 이제 제가 양재에 있는 10평 빈 공간 얻어서 간 거야. 그래서 직접 청소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거를 완드 3번으로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완드 4번은 뭐다? 개업입니다. 개업. 오픈. 가게 오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을 성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오픈을 성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오픈은 시작이죠. 이제 진짜 준비는 끝났고 진짜의 시작,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겠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봐봐,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완드 5번이 나옵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외부적으로 지금 각각의 완드의 주인이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각각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거야. 외부적으로 어떤 경쟁 이런 걸 말하는 카드죠. 근데 요거는 조금 심화적으로 들어가면요, 나를 가운데 두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완드 5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운을 볼 때 이게 나오면 외부적인 방해로 내 시험을 방해한다. 뭘까? 경쟁률이 높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경쟁률이 아니라 시험 자체가 어렵거나 내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경쟁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장사,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손님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죠.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물건을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속마음이고, 사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죠. 둘의 의견이 완전 다르죠. 그럴 때도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를 품을 수 있는 카드도 맞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다툼, 외부적 갈등을 나타내는 게 정석 워딩이겠죠. 싸움, 다툼 이후에 승리자 탄생! 이건 바로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도 승리했을 때 쓰는 월계관을 쓰고 있고, 내 행동, 내 행위에도 월계관이 딱 쓰여져 있죠. 그렇다는 건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나는 이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 보면요, 아까 완드 5번이랑은 다르게 완드의 방향이, 완드 5번에서는 완드의 방향이 다 다르죠. 각각 의견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완드 6번을 보시면 모두 다 내가 들고 있는 나무의 방향에 맞춰주고 있다는 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부담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외부적인 걸 다 점령했어. 이겼어. 스토리 라인으로 봐봐. 다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자, 여기에 있는 나무들도 분명 나를 방해하고 있죠. 근데 이 나무들은 각각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내 나무고 이것도 내 나무예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했고 뭐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외의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시간을 쓰죠. 또 전기세를 쓰지. 그리고 타로 카드 공부하느라고 다른 거 공부를 못하지.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렵나? 좀 더 쉽게 말하면 대학생 때 과제를 해야 되는데 놀고 싶고 저기 막 술 먹으러 가고 뭐 등등등등등,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과제를 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완드 5번에서의 다툼은 외부적 방해라고 했죠. 이건 내부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시험운에서 말한다면 완드 5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률이 높다라고 말한다면 얘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반증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덜 했다라는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외부적 방해와 내부적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완드 8번. 이거 사람도 안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거 어려워요 이러시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변화가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시나브로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카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르카눔 같은 경우는 완드 5번에 화살을 쏘고 있는 사람을 투입해 놨죠. 그럴 때는 아르카눔 같은 경우는 완드 8번이 속도가 빠르다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뭔가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어떤 카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넝쿨로 표현된 카드들이 있어요. 넝쿨이 잘할 때는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하진 않아요. 근데 딴 일 하다가 한 3일 뒤에 와보면 넝쿨이 생각보다 어떤 나무보다 빨리 자라죠. 그래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천천히 변화한다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어쨌든 간에 예전의 모습, 이쪽 보시면 완드 끝이 안 보이죠. 완드 끝이 안 보이는 데서 쭉 자라서 이제 끝이 보이죠. 즉 예전 상황이 쭉 반복되다가 이제 변화가 오는 건데 빠르게 변화한다 혹은 느리게 변화한다에 대한 개념은 카드마다 좀 다르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뜻을 워딩을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덱마다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드 9번을 보실 때는 완드 7번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걸 하려고 할 때 내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야. 근데 완드 7번에서 보시면은 내가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알아서 무너지면 이거를 할 수 있어. 들고 있는 날. 그쵸? 들고 있는 완드를. 근데 이 녀석은 이제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고착화돼서 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포기한다고 해도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많이 지쳐 보이기도 하죠. 즉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이걸 할 수 있다. 즉 나머지를 다 해결해야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멍청하다면 멍청하고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택을 마지막으로 내리냐면요. 모든 나무를 한 번에 짊어지고 갑니다. 결국 다 한 번에 해내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개의 나무를 짊어지고 간다는 건 너무 무리수죠. 이거는 그래서 과로를 이야기하는 카드고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특별히 아끼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다 섞여서 알 수도 없게 됐어요. 이젠 그냥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무리하게 계속 일을 질질질 끌고 가는 거. 그런 의미가 되는 게 바로 완드 10번이 되겠죠. 아주 슬픈 모습이죠. 약간 전에 봤던 컵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하기 영상을 보시면은 컵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야기가. 근데 완드는 약간 배드엔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완드 1번부터 10번까지 카드를 살펴봤는데 이 영상 하나만으로 공부가 완전히 되진 않겠지만 또 보신 분들은 복습이 될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펜타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펜타클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돈인데 돈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펜타클입니다. 펜타클 누가 봐도 펜타클은 머니 하죠. 돈이죠. 돈, 반짝반짝한 돈입니다. 자, 펜타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클은요, 오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망성, 오각으로 이루어진 별을 말하는 게 바로 펜타클이고요. 펜타클, 동그라미에 별을 그려서 제가 원소로 표현을 하고 있고, 펜타클의 속성은 바로 땅입니다. 땅이나 넓은 개념으로는 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이랑 흙,
그래서 되게 안정감 있는 원소예요. 안정감 있는 원소고, 펜타클을 땅에다 이렇게 심었을 때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죠. 그래서 요 새싹이 자라나서 과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결과물,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바로 땅 원소 펜타클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펜타클은 바로 1차적으로 돈입니다. 돈. 근데 돈이라는 게 결과물이랑도 같은 뜻이에요. 왜 결과물이랑 돈이 같은 뜻이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화폐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물물교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물물교환 시대. 그러면은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여기는 어부가 있어. 내 친구 어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사과 3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 친구는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 3마리를. 근데 내가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낚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러면은 사과 3개를 들고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사과 3개 줄 테니까 고등어 1마리만 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친구가 오케이 해서 사과 3개를 주고 고등어 1마리를 받았어. 이렇게 물물교환. 즉 내가 열심히 행동해서 만든 결과물로 돈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돈과 같은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펜타클이 나타내는 의미 중에 하나는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요소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펜타클은 돈과 재능을 나타낸다. 돈이라는 건 이제 좀 화폐 생기기 전의 시대도 있기 때문에 펜타클은 사실 결과물과 재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연애운 많이 보시니까요. 연애운으로 치면요,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는 이제 결혼, 이런 식이 되겠죠.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은 고백이 될 수 있고, 연인 관계에서는 결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행복한 것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뭔가 다툼이 계속 됐던 사람들은요, 그 다툼의 결과물, 이별이 되거나 안 좋은 것들의 그런 결과물도 역시 펜타클이 관장을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연애운이긴 하니까 좀 얘기를 해주자면, 자 연애운에서의 펜타클 2가지 케이스로 좀 결과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과물이라는 건 맞긴 맞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적인 결과물, 어떤 두 사람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상황적인 결과물, 요거는 쭉 발전하다 보면은 뭐 썸, 연애, 결혼 이런 등등등, 이런 상황적인 결과물로도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결과물 뭐가 있을까요? 바로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쪽에 대한 결과물도 펜타클로 나타낼 수 있어서 다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A, 뭐 B, C, 그 피지컬적인 진도를 나타낼 때도 펜타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에서의 펜타클 2종류.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연애가 아니어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적인 거에서도 내가 뭔가 돈 얻는 거, 이거에 대한 것도 펜타클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 이것도 펜타클이 될 수 있겠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앞에 영상 2개를 봤을 때 똑같은 부분 한번 풀어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펜타클을 들고 있다, 이랬을 때는 재능이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때는 재능과 결과물 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요번에는. 왜냐면 내가 뭔가를 얻어낸 것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지 않은 어떤 땅에 놓여져 있다거나, 가끔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처럼 이렇게 표현된다거나, 이렇게 건물에 예술품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들도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결과물,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 이 결과물들이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파악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다 혹은 나쁜 결과물이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원소 알아보기 3번째 시간 펜타클이었고요. 펜타클 딱 봐도 돈이긴 돈인데, 이 펜타클엔 근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요 화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타클의 별의 꼭지가 위를 향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오망성이라고 해요. 오망성. 근데 이 별이 거꾸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망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나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오늘은 기본 개념 깨우치기니까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오망성이 어느 카드에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보시면 좀 더 재미있기도 하겠죠. 먼 진도를 위한 예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펜타클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펜타클 에이스는 진리죠.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채팅으로 한번 해볼까요? 에이스는 뭐다? 그렇죠. 에이스는 1.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펜타클은 뭐다?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빨리 저 영상 보고 다시 와. 예, 펜타클은 1차적으로는 돈을 이야기하지만 결과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의 시작, 결과물이 난다, 돈을 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행운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펜타클은 재능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달란트라고 하죠. 탤런트. 그래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 그래서 펜타클의 시작이라는 워딩으로 쓰시면 됩니다. 펜타클 2번을 보시면 벌써 딱 광대가 지금 보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범선보다 높은 파도 위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야. 저글링 좀 잘 하세요? 이럴 때 저글링을 또 좀 보여주면은 이게 저글링을 좀 잘 하십니까? 저글링을 굉장히 잘하는 제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요,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외발이에요. 외발이 잘 티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진 골든 아르누보 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짜란. 외발로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요, 조율 그리고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 그런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두 개를 조절을 잘한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둘 다 이렇게 잘한다, 맞춰간다. 근데 보시면은 둘 다 완벽하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하면서 공부도 잘한다. 이거 두 가지의 조율을 잘 맞춰가는 사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펜타클 3번입니다. 요거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어차피 내 영상이니까 이런 설명 빼고 내 뜻만 얘기하는 게 낫겠나? 이거는 일단 펜타클이 미완성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함께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건물을 올리는 중이야. 근데 아직 펜타클이 미완성이다 보니까 서로 약간 불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공동 작업, 뭐 협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좀 안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 카드입니다. 보시면은 펜타클 모든 카드에서 이렇게 미완성으로 나온 카드는 펜타클 3번 카드 이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욕심이야, 욕심. 내가 재능을 발휘했는데 사람들이 미완성이라고 막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화가 났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재주를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자기 재주, 자기 돈을 자기가 이렇게 묶고 머리에 이고 안고 밟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면 재능이든 돈이든 간에 순환되지 않으면 그 효용성은 없는 거죠. 생각해봐. 내가 집에 돈이 10억 있어. 물론 없어. 있어. 근데 한 푼을 안 써. 그러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죽는 거야. 10억이 있어도. 혹은 제가 타로를 되게 잘해요. 재주가 있어. 근데 이걸 안 쓰고 내가 맨날 내 거만 봐. 이렇게 방구석에서. 그러면 누가 알아줘?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여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대신 그럼 이 카드는 좋은 뜻이 없나요? 예, 있습니다. 이 카드의 좋은 뜻은 내 걸 지킨다. 잃지는 않아. 이 카드가 나오면 딱 내 거를 발전도 없지만 딱 지키는 거야.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펜타클 5번. 그거 봐. 이게 순환시키지 않고 재능 안 쓰고 이러다가 뭐가 됐어요? 그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남자와 저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옆에 아주 좋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예,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러고 가느라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남자가 저 여자를 따라가는데 이 남자가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서 저 여자가 무시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이가 없어. 자,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남자는 몸이 다쳤고요, 저 여자는 몸은 성한데 마음이 다쳤어요. 이렇게 천으로 둘러싸고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쳐서 자기 이런 기회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펜타클 6번입니다. 펜타클 6번은 이제
이 부자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런 뜻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카드의 주인공은요, 이 남자도 이 사람들도 아니라고 보면 돼요. 저기 있는 저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짓는다, 기준을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카드가 좀 애매하게 표현돼서 이 두 사람이, 이쪽 보시면은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은 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천을 뒤집어 쓴 사람이라고 해야지, 저 사람은 아예 시선을 안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즉 저쪽에 있는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카드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대 카드 그림을 더 명확하게 그려놓은 카드, 골든 아르누보의 그림을 보시면 돈을 받는 쪽은 젊은 남자로,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는 쪽은 미래 강황성이 없는 늙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골든 아르누보 카드가 좋은 게 뭐냐면, 저울도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딱 이렇게 이동시켜줘서 저울에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 카드예요. 펜타클 7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이 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워딩으로 보자면 바로 소장농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면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여기 많이 열렸어요, 열매가 이렇게. 근데 표정이 안 좋아. 확대해서 봐. 여러분 카드 봐봐.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내게 아니야. 어차피 나는 이렇게 여기가 풍년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하루 일당 받는 거야. 세경 받는 알바야.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는 게 적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쳐 있고요. 받는 거,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받게 되는 결과물이 적다는 거, 그런 뜻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슬프지만 연애할 때 내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열심히 해도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 주는 건 되게 적은 거지. 명품백, 아이패드 사줬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는데 십자수 이렇게 오는 거야. 물론 십자수의 정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좀 웃기게 예시든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장인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아직 다듬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야. 다듬어야 될 게 많아. 저것들을 싹 다 다듬어서 발전시켜서 디벨롭, 우리 회사 영어 디벨롭 시켜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씩. 근데 보시면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거지. 대신 이 사람이 장인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주어주면요, 충분히 저것들을 디벨롭해서 완성 지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상품성이 없는 것들을 상품성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해야 될 일이냐, 저게 해야 될 일이냐, 어떤 게 완성이고 어떤 게 미완성이냐를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 힌트만 드리자면은 모든 펜타클 카드들은 정갈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미완성 카드도 심지어. 근데 여기 저기 매달려 있는 펜타클들을 보면요, 크기가 제각각이고 매달려 있는 간격도 제각각이에요. 즉 저기에 달려 있는 것들이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디벨롭 시켜서 완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요것도 잘 표현한 카드가 아까부터 나왔던 골든 아르누보, 골든 아르누보 보시면은 벽에 걸려 있는 것들에 직접 조각을 하고 있는 이런 장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자, 펜타클 9번은요, 아까 전에 그 장인, 열심히 뭔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그 장인의 와이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왜냐면은 이 여인은 만족 없는 여자라는 워딩으로 쓸 수 있어요. 야, 부자예요. 보시면 정갈하게, 모양도 보세요. 이렇게 포도송이로 표현될 때도 정갈하게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정갈하게 얻은 게 많아. 근데 이 여인은요, 이걸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부잣집에 그냥 시집을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께 맞기는 맞아. 쓸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자기가 번 게 아니니까는 소중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고는 있으나, 이렇게 쓰다듬고는 있으나 새를 바라보면서 새의 이 자유로움을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 온 거를 약간 억압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새가 넌 너무 날아다니니까 좋겠다 하고 부러워해. 근데 새가 뭐가 부러워? 어디 가다가 총 맞으면 죽는 이런 어이없는 새인데, 그죠?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소중함을 모르는 만족 없는 여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좋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 펜타클 10번입니다.
아까 전에 펜타클 8번 보시면 장인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 완성한다고 했죠. 그 장인의 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이분이 펜타클의 모양이, 어떤 분들이 이걸 또 이렇게 펜타클이 쫙 퍼져나가서 펜타클이 모이지 않고 돈이 자꾸 허비된다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이가 없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펜타클 10번이니까 펜타클의 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완벽하게 완성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펜타클의 모양은 생명나무 스프레드에서 카드 10장의 모양이랑 같습니다. 즉 갖추어진 모양, 즉 내가 가정을 이 집안을 완전히 만들었다 이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걸 만드느라고 본인이 늙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누리지는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왔으나 내가 이 약간 공허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집안을 보면 저기 아들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죠. 넘겨준다고 쳤을 때 약간 대물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나 이제 이게 내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허함은 있습니다. 근데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절대. 왜냐? 상황, 겉으로는 완벽하게 상황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완성했다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인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 드려요. 저한테 수강을 받는 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컵 10번이 좋을까요? 펜타클 10번이 좋을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할까요? 상황이 중요할까요? 환경이 중요할까요? 요거 한번 오늘 영상 보시고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원소 마지막 날인데 4원소에는요 사실 순서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가 있는 거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4원소의 네 번째 원소 소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드 얘는 근데 좀 특이해. 나머지 세 개랑 이 소드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타로 공부하시고 타로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소드를 알아보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원소 풀이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소드야. 가장 큰 게 이유가 소드이기 때문에 소드를 내 소드 걱정 때문에 지금 솔직히 앞에 세 개가 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와. 자, 여러분 오늘은 4원소 마지막 시간이죠. 4원소에 대한 기본 개념 마지막 시간 소드입니다. 소드는 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검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의 속성은요 바람입니다. 바람이나 공기 같은 뜻이에요. 왜냐면은 공기의 흐름이 멈춰 있으면 공기인 거고 흐르면 이제 바람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뭔가 이렇게 휘두른다, 슉슉 검을 이렇게 휘두른다는 느낌, 이렇게 휘두르면 바람 소리 나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소드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능력입니다. 능력. 보시면 여기도 왕관이 표현된 것처럼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두 가지를 동반해요.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왜냐? 날카로움이 없으면 그건 소드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능력으로는 뭔가를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을 때 잘라낸다는 거죠. 그 잘라진 면은 상처가 되죠. 그래서 그 상처를 동반한다는 거. 일단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소드에 대해서는 아주 좀 깊이 타겟팅해서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영상보다는 좀 길 수도 있고 담는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퀴즈 하나만 넣어드릴게요. 둥글둥글한 돌멩인데 한쪽 면이 이렇게 날카롭게 깨졌어요. 그래서 얘로는 무언가를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 물건을. 그리고 하나는 모양이 마치 소드 모양인데 나무나 그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모양만 검이에요. 이거는 돌칼. 그리고 이거는 모양만 검이에요. 스티로풀 같은 거야.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검일까요? 1번, 2번 중에. 물론 모양은 이쪽이지만 정답은 이쪽입니다. 즉 이거는 돌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드라고 불리운다는 자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날카로움이 있다, 이게 소드가 되는 겁니다.
날카로움이 없으면, 즉 능력이 없으면 소드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요거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칼이라는 게 있어요. 칼은 근데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검이라는 게 있고 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를 좀 알아보자면요, 검은 양날이에요. 이쪽에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한쪽 날이에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과도, 사시미도, 이런 것들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고, 검, 대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는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로 카드에서는 어느 쪽이 선택되어 있죠? 딱 봐도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과 도의 차이는 뭐냐면, 도는 언제 쓰는 거죠? 원래는 요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나 뭐 조폭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사시미 칼로도 막 싸우죠. 즉 요리 더하기 싸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이 특징을 나쁘게 사용을 하는 거고, 검, 여러분 양날 검으로 요리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걸요? 왜냐? 검이라는 거는 온리 전쟁에서만 쓰는 거죠. 사소한 싸움에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이 나왔다, 검이 우리 눈에 보였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뭔가 전쟁, 갈등, 싸움 이런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번째 검의 특징적인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아까 능력과 결단에 대한 부분이랑 비슷한 건데, 여기에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검으로 이 손가락이 잘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검이 샥 지나가서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은 요거 손가락이 잘린 거 보니까 날카로움이 있죠. 검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의 능력. 그러나 원래 A였던 물체가 A랑 B로 나눠졌죠. 두 덩어리로 나눠졌어요. 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결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눠진 이 단면은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눠짐으로 인해서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겠지. 상처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 상처가 동반되는 결단이라는 거,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소드라는 거는요, 전쟁과 싸움에서 쓰이는 도구라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는 건 뭐냐면 패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자는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죠. 왜냐? 지금 있는 사건이 그냥 시합이 아니라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두운 면, 패자, 즉 상처가 꼭 동반된다는 거, 수반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검의 세 번째 특징을 또 좀 알아봤고요. 이거는 세 번째라기보다는 2.5번째.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검은 한 사람이 하나 들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를 들고 싸웁니다. 혹은 두 개까지는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소지까지는 가능해. 소지. 두 개를 들 수는 있어요. 손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들었을 때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냥 소지만 가능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이 우리 눈앞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이 주변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 싸움과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나머지 원소랑은 좀 다르게 한 사람이 딱 하나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3원소는 몇 개일 때가 가장 행복할까를 한번 따져볼까요? 컵! 10개일 때가 가장 행복하죠? 짠! 10개일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고요. 완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4번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정감을 상징하는 4번이 가장 행복하다는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번 싸움을 지나서 승리를 한 완드 6번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취향이죠. 안정을 취하시는 분들은 완드 4가 제일 행복한 거고, 진취적인 분들은 이제 도전적으로 승리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분들은 6개, 완드 6번이 가장 행복한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원소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개수는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검을 확인해 보면요, 한 개일 때는 능력, 딱 봐도 능력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개를 들고 있는 코트 카드들도 샥 보시면은 한 개만 들고 있을 때는 능력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두 개만 들게 되더라도 바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 이쪽 걸 쓸지 이쪽 걸 쓸지 몰라. 둘 다 동시에 휘두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이쪽 걸 선택해야 될지 이쪽 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한 사람당 하나일 때가 제일 행복한 거고요. 지 욕심에 푹 빠져가지고 7개 훔쳐갖고 도망가는 놈이 카드가 있어요. 과연 이 카드가 좋은 카드일지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소소하게 따지면 4가지, 딱 진하게 말하면 3가지 정도 특징을 알아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검은 분명히 능력을 상징하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는 결단, 그리고 이 결단은 상처, 즉 승과 패를 나누기 때문에 이 패는 상처를 동반한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검의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알아보셨어요. 근데 검은 이중성이 맞아. 왜냐? 날이 2개이기 때문이지. 그쵸?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여러 원소들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자, 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검을 들었다.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검이 어딘가 이렇게 진열돼 있어. 어딘가 이렇게 진열돼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얻어낸 능력의 결과예요. 이거는 결단에서의 승리 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검이 있는데 검이 거꾸로 꽂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뭔가 넘어져 있어, 거꾸로 돼 있어, 뒤집어져 있어.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를 나타냅니다. 심지어 어떤 카드에서는 검이 그냥 바닥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피해를 나타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나타낸다는 거. 이렇게 해서 검이 그림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로 풀리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4원소 마지막 시간 검, 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소드의 속성, 바람, 공기, 요거는 좀 간단하게 외워주시고, 검의 의미, 능력, 날카로운 예리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 능력이 발현됐을 때 결단과 상처로 나누어진다는 거,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 양면성과 검이라는 원소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3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뭔가를 자른다는 거, 그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잘랐을 때는 상처를 수발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 나머지 3원소가 일상에서 쓰이는 도구였다면 검은 좀 특별하게 전쟁에서만 쓰일 수 있는 도구라는 거. 그리고 검은 한 사람이 하나를 들었을 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검을 쥐고 있을 때는 능력이 되지만 검이 어딘가에 진열되어 있을 때는 어떤 능력에 의한 전리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전리품들이 뒤집어져서 꽂혀 있다. 그거는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꽂혀 있는데 심지어 땅이 아니라 나한테 꽂혀 있다면 그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드입니다. 자, 소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시작을 말하고요, 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상처를 동반하기 때문에 능력의 시작, 결단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 상처를 동반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소드의 시작,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소드 2번을 보시면은 소드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소드는 대검은 한 사람이 하나예요. 그래서 2개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고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와 B 중에 고민을 하는 고민 카드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고민을 하냐면 A와 B가 동일해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리게 되는 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즉 내가 포기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전문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때문에 내가 놓게 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얻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는 검을 하나 딱 들고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밀물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못하면 결국 물에 퐁당 빠져 둘 다 잃게 되겠죠. 자,
검 3번입니다. 제가 이 카드의 워딩은 딱 다른 거 없이 마음의 상처, 마상 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잘못돼서 내 마음에 꽂힌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정도가 죽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에요. 예, 마치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 어디 끝에가 조금 다친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불편한 거야. 계속 그거를 감수하고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카드가요, 나오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상처가 있었고, 예전부터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쭉 오다가 이 카드가 나오는 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때부터 딱 통증이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드 되게 빨리빨리 잘 넘어가는데? 자, 소드 4번입니다. 소드 4번을 보시면은 검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쵸? 아래에 있는 금색과 위에 있는 색의 은색 검으로 나눠진다는 거는 이 사람도 금색이죠. 예, 주인공이 선택한 검이 이겁니다. 내가 이 검, 내가 가지고 있는 검들 중에 드디어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검을 선택을 했고, 이제 내가 이 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예,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저 검 3개, 얻을 것과 버릴 것 중에 버릴 게 좀 더 많죠. 그래서 지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은 좀 갈등과 이런 번뇌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자아성찰 카드라고 써요. 내가 원하는 걸 알긴 알았고 얻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은 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이 검을 가지고 부활을 했을 경우에는 열심히 검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검 5번 카드를 보시면은, 이거 카드 좀 이렇게 약간 요즘 최근에 논란이 좀 분분했는데, 저 앞에 확대되어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거는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주인공이 터무니없는 조건에 사람에게 도전을 했다가 패배를 한 거예요. 이 카드는 패배자 카드로 볼 수 있고요. 저 거인이 웃고 있는 이유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쟤가 나한테 왜 덤볐지?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 카드의 워딩은 넘을 수 없는 벽, 내가 도전하면 안 되는 상대, 큰 반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애운 같은 데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뭐 집안의 반대라든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조건, 이런 게 있겠죠. 예,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뭐 여자친구가 이미 있다든지, 예, 아니면 내가 어떤 분과 사귀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이게 나온다면 양쪽 집안 중에 어떤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넘기 어려운 벽,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패배를 하고 나니 이제 이 사람은 검이 너무 무서워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검 원소에 대한 설명 카드 보시면 알지만 검이 반대로 꽂혀 있다는 거는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막 정신없이 이런 뭔가 전쟁 이런 거에 다 지친 거죠. 지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태워주는 배를 타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폭풍이 있죠. 물결이 있어. 이런 물결에서 피해서 저 잔잔한 호수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도피 카드예요. 근데 나 스스로도 도망갈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기 아이가 있죠. 내가 책임져야 될 존재까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도피를 말하는 카드입니다. 좀 많이 안 좋은 카드죠. 그리고 여기서 도피를 갈 때 검을 왜 포기를 못 하냐면요, 검이라는 게 되게 좋은 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되게 귀한 무기, 총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 책임도 못 지면서 질질질 끌고 가는 저 불쌍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검의 위험성을 나타내주는,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카드인데, 광대가 본인의 능력 이상의 검을 얻었어요. 검이라는 거 원래 기사 대 기사가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고 죽이고 얻는 거거든. 근데 이 광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검을 얻었을까요? 훔친 겁니다. 쉽게 얻은 것들이, 근데 얘네가 보면은 훔쳐가다 보니 안전하게 들고 가지 않고 칼날을 안고 가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내 능력에 맞지 않는 걸 과하게 얻다가 그게 오히려 잘못돼서 나중에 크게 다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검 7번 카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우연찮게 얻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검이라는 원소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잡고 가는 거 저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대검은 한 사람이 하나야. 전에 한번 지나가듯이 이렇게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어떤 강습 영상을 봤는데, 타로 카드를, 이 소드를 칼이라고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입버릇상 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검입니다. 검.
도와 칼에는 도와 검으로 나눠지죠. 이건 분명히 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얘가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7개 들고 오다가 2개 흘렸거든. 저것마저 아깝다고 뒤돌아보고 막 이렇게 얻어가려고 그래. 아주 욕심꾸러기고요. 지금 보시면 이 광대가 자기의 생활 터전인 서커스 단 저기서 탈출을 하고 있죠. 도망을 가는 거야. 일시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그런 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근데 그게 잘 되지도 않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자, 요 카드는 어찌 보면은 6번, 소드 6번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해결도 못할 검을 안고 도망을 왔어. 하지만 검들이 내가 짊어지고 해결도 못할 걸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사면초가에 빠진 거죠. 손발은 묶인 채로 검 사이를 거닐게 된 겁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내 능력들이 오히려 나한테 내 검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꽂혀서 나에게 덫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면 크게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리해서 움직이게 되면 다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꿈이었어요. 다 꿈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검을 딱 벽에다 딱 이렇게 진열해놨죠. 본인이 싸워서 얻은 능력들을 진열해놨다는 거는 본인의 능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다 꿈으로 꾼 거야. 사람을 찔러 죽이고 얻어내고 막 그랬던 모든 것들. 그러고 나니 이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생각, 두려운 생각, 트라우마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불에 있는 장미꽃이나 여기 보면 되게 고급 침대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프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진짜로 자기의 검들이 본인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척추를 따라서 검 10개가 다 꽂혀 있다는 거는 빗나간 거 없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이 사람의 결정타를 맞았다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돼서 실패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요. 즉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덜 빠져 있으면 척추를 따라 꽂혀 있기 때문에 다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걸 다 반성하고 다 포기하고 뉘우친다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기회 하나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것 중에 내가 욕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하나라도 어떻게 챙겨볼까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와 소드 8번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소드 8번은 아직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요. 위기 속에 있지만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 아직 이렇게 목숨을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드 10번은 이미 칼이 나에게 꽂혀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카드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뭐가 더 안 좋나요? 라고 한다면 뭐 이쪽이 더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얘도 뭐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10장 공부하기 2021년 리뉴얼 버전 컵부터 소드까지 4가지 원소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 좋을 영상들 링크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고, 소드라는 원소 자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링크 통해서 혹은 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굿. 그럼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마이너 말고 이제 코트, 메이저 등등 더 재미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배우실 때 더 재밌고 즐거운 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습 영상 계속해서 준비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분의 10장 공부하기 리뉴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